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물건의 컨디션이랑 비슷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별로 크지 않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꾸몄다? 이렇게 탈바꿈 한 거죠. 이렇게 시커멓고 못생겼는데 내가 화장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생각할 때 이 물건을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물건을 나쁘지 않게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21 타경 100684번이고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원룸. 자, 토지 면적은 28평, 건물 면적은 49.1평이고요. 사건명은 임의경매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리고 감정 가격은 10억 1716만 680원입니다.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토지 면적 28평, 건물 면적 49평, 감정 가격 102.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평당 얼마냐 했을 때 나누기 28평 하면은 평당 3,650만 원이다. 3,65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본 다음에 이 물건이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볼게요. 내려서 보니까 먼저 1층, 2층 지하되어 있고요. 14평, 14평, 15평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1992년. 뭐 이 정도면 튼튼하죠? 임차인은 지금 2002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 없네 보네요. 그리고 미상, 그다음에 이것도 전입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뭐 다 문제 없나 봐요. 보니까는 1층 상가였는데 몇 년 전부터 공실로 공유자들을 점유하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한 바람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공유자가 엄청 많았나 봐요. 가처분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시 가처분 말소에 동의함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함. 오케이. 문제 없고. 자, 그렇다면은 요 물건을 먼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오, 느낌 있네. 건물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딱 봐도 뭔가 길을 끼고 있는 것 같은 애 보네요. 그죠? 대문도 이쁘다. 와. 여기 앞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불법 건축물 같이 보이네요. 아,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 길에 있는 나름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막 기둥 같은 게 막 문제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물건상 문제 없어. 그럼 위치가 어디냐? 목동이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까운 게 오목교까지 도보로 10분 680m. 물론 초역세권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그럼 3,650만 원이면 비쌀까요, 쌀까요?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보면 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세 개 나와 있네요. 여기는 평당 얼마냐? 오, 7,174만 원? 아까 우리가 3,65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야, 갑자기 살벌한데? 물론 우리보다 좋아. 큰 길을 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크지 않거든. 여기는 5,600. 그래, 5,600. 여기는 7,000대, 여기는 5,600이네요. 그 다음에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요 정도 컨디션이 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두 다리 반대편이 요 정도 컨디션인데 7,000에 나왔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여기 5천만 원, 5,500 하는 거고 7천만 원대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3,650 싼가요, 비싼가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밸류맵을 찾아보겠죠. 주변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죠. 거래는도 클릭. 뭐 오래된 건 필요 없죠. 그리고 총액 단가를 클릭. 보니까 여기가 21년도에 3,000에 거래됐는데 옆에가 5,300에 거래됐네요. 3,100에 거래됐어. 4,900, 4,400. 근데 지금은 2021년도가 아니고 언제다? 2022년도다. 2021년도에 토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죠? 자,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여기 있는 단독들도 보니까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2,700에 거래됐지만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여기는 토지나 보니까는 뭐 3,500 정도에도 거래됐고 여기는 3,900에 거래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도 3,800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는 동네인데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 이런 물건이 한 4천만 원 정도 부른다 하더라고요. 4천만 원. 이 정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래된 거 보면은 2021년 2월달에 거래됐잖아요. 2월달. 1년의 시간 동안 토지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따져보면은 여기도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아. 이것도 감정이 딱 2021년 2월달에 된 거거든요. 2월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전의 가격인 거예요. 1년 전의 가격.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3,500이 나빠 보이지 않다가 끝이야? 그죠? 뭔가 좀 애매해. 제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정도 3,500이니까 싸다 하고 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 한다? 1층은 상가고 위쪽은 주택으로 한다. 우리 동구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셨어. 열심히 보셨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먼저 이 동네가 어떠한 상권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그러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 초보자들에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런 내가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아닌지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리뷰를 많이 찾아보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 네이버 리뷰를 어떻게 찾아보느냐 했을 때에는 네이버 지도를 놔두고 그대로 쭉 당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들 빼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건물 있죠. 이런 곳을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방문자 리뷰가 211개예요. 야, 이 정도면은 많아. 근데 여기는 짜장면집인가 보네. 야끼우동이 좋은가 보네. 야끼우동. 야끼우동 맞나 이거? 아닌데? 볶음짬뽕이네. 되게 맛있겠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있죠.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코너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아. 근데 여기가 리뷰가 몇 개다? 100개가 넘어. 그러면 나쁘지 않다. 방문자 리뷰도 많고 블로그 리뷰도 많아요. 이 정도면은 커피숍에 대해서 찾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와서 상가를 클릭하고 월세를 클릭하죠. 주변 찍어봅니다.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버스장 정류 근처라서 유동인구 많음. 창고 임대 강추. 그럼 보면은 대충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상권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봤을 때 어떠한 건물이 생각났느냐 하면은요. 망리단 보면은 여기. 이야. 방문자 리뷰 833, 블로그 리뷰 822 끝내주죠. 많이 간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요 건물. 족장님 커피숍인데요? 그쵸? 이 건물이 원래는 이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물건의 컨디션이랑 비슷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별로 크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꾸몄다? 요렇게 탈바꿈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 게 아니거든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임차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베이커리가 이뻐. 하지만 이 건물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명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시커멓고 못생겼는데 내가 화장을 하는 거야. 딴 사람이잖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은 요거를 매입을 해서 저런 걸로 꾸며서 내가 월세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의 평당 가격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 매력 있는 가격 안에서 나의 양념 같은 소스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 건물이 완전히 탈바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건물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빌딩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길 가다가 재밌는 건물 있어? 사진 찍어. 이쁜 건물 있어? 사진 찍어. 계속 찍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러한 건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꾸며야겠다. 이런 거를 늘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는 그게 안 풀리는 거죠. 꼭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트렌드가 뭐야? 고민하셔야죠. 어떤 건물이 어떻게 됐을 때 더 이쁜 사람이 들어올까? 고민하셔야죠. 이러한 부분 전혀 없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족장님, 공시를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매입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1년을 사귀었어.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족장님, 이 남자 어때요? 이 여자 어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정답을 원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점쟁이 아니니까. 저조차도 어떠한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 짜서 올라간다 보니까는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물건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투자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남들과 똑같은 시선을 보고 이거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수익 나기가 쉽지 않다. 아시겠죠?